명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내가 만났거나 어떤 식을 봤을 때 이건 참인데? 라고 판단할 수 있거나 에이 거짓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명제예요.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못하는 문장들이 있거든? 그거는 명제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명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짠, 참인 명제. 참인 것도 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짓인 명제, 거짓인 것도 명제가 됩니다. 판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3 빼기 2는 5라고 나왔어요. 식이에요. 이거 명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네, 왜냐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얘는 확실한 거짓이거든. 뭔 이상한 소리야. 얘는 그래서 명제가 되는 겁니다. 명제이고요. 또 5 빼기 3은 0보다 크다고 여기 나왔어. 이거 명제 될까 안 될까? 이건 됩니다. 참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x는 4의 약수이다. 이거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마디로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예. 모르죠. 왜냐면 x값이 어떤 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란 말이야. 1 들어가면 참이니 거짓이니? 참인데 3 들어가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어떤 x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얘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아예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명제가 아니다. 얘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장미는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장미는 아름답다. 이게 명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어떤 애들은 장미 되게 비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자세히 봐봐라. 겁나 징그럽다. 그 안에 막 점점점 있고요. 가시까지 있다. 징그럽게 생겼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관적 판단이나 감탄문, 아름답구나. 뭐 이런 문장들은 절대 명제가 아니에요. 딱 문장이나 식을 만났을 때 이건 무조건 참! 그럼 명제. 무조건 거짓! 명제. 근데 알 수 없어?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7보다 크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요거는 그럼 과연 명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돼요. 아니 돼요? 아니 된대. 무슨 뜻이지? 자, 명제가 된다. 자, 우리 정윤이는요? 된다. 맞아요. 이거 항상 참이에요. 항상 거짓이에요. 이거 항상 거짓이거든요. x가 누가 들어와도 항상 거짓이고요. 양쪽에 똑같은 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인 식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조건 x가 있다고 해서 x가 있으니까 명제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x하고 무관하게 답이 나올 때는 무조건 우리가 또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있을 적에는 명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지원아, 이거 어때요? 명제. 그럼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거짓입니다. 지원아, 이거는요? 명제일까요? 이거 참이에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명제라는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 몰라요. x가 1이 들어가면 참인데 2가 들어가면 x에 달렸죠.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참도 거짓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정윤아, 여기 나왔네? 어머, 뭐야? 나 교실에 본 적도 없는데. 어떡해? 소름. 귀신 버스 입었나 봐. 자, 장미꽃은 아름답다. 정윤아, 될까요? 명제가? 안 돼요. 너무 웃긴다.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러면 정윤아, 이거요. 파이는 3보다 크다. 예, 됐죠?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건요?
참입니다. 3.14니까 그쵸? 대충. 그럼 정윤아 이거는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제를 우리가 판명할 수 있어요. 이제 명제를 한번 부정해 볼 거거든요. 하나의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부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제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명제는 소문자로 이름 붙여주거든요. 그 앞에 잠깐 좀 가봐야겠네. 내가 그 설명을 안 했는데. 명제는 간단히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P, Q, R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집합은 대문자죠. 그리고 뭐 A, B, C 이렇게 앞에서부터 쓰잖아요. 근데 또 명제는 중간에 우리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중간에 있는 부분 살짝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정식의 해는 맨 끝에 있는 X, Y, Z를 많이 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분적으로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쓰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P, Q, R 소문자로 써요. 명제는요. 명제는 소문자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하나 부정해 볼게. 그러면 4는 8의 약수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4는 8의 약수이다. 명제 되죠?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지? 얘는 참인 명제예요. 그럼 이 명제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P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제목을 첨부 파일의 제목 P 땡땡 4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얘를 부정하고 싶어. 부정이라는 거는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뭐이다가 있어. 우리 말어미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뭐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4는 8의 약수이다 부정은 뭔 소리냐? 난 부정할 거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볼 거야. 4는 8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 어미를 좀 바꿉니다. 이 끝에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위에는 뭐뭐이다였지만 얘는 뭐뭐가 아니다 라고 바뀌었거든. 얘랑 완전 반대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P 앞에다가 물결을 써줘요. 그래서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미국 친구도 그렇게 읽겠죠. 미국 친구도 not P, 영국 친구도 not P, 일본 친구도 not P, 한국 사람도 not P 이렇게 읽는 거예요.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명제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 앞에 물결 무늬가 다 있으면서 P 이거는 얘를 부정하라는 뜻이구나. 부정을 하면서 근데 부정은 이다는 아니다로 부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 한글은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하는데 부정의 부정도 있거든요. 부정의 부정. 안 먹지. 알았어요. 결국은 먹었다는 얘기니까 걔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안 먹지. 알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예를 한번 적어보면 4는 어떤 사람 보면은 왜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말인데 되게 어려워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4는 8의 약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럼 뭔 소리야 이게? 결국 뭐랑 똑같은 거죠? 약수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떤 명제를 부정하고 부정했어. 그러면 그냥 그 명제입니다. 약간 경상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제 경상도 말투가 좀 그런 말투가 있어. 직접적으로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투. 네, 그게 더 솔직하게 있나 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아니지 않다. 그러면 기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기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정의 부정은 부정이에요. 근데 봐. 원래 명제 자체가 참이었어. 그럼 걔를 부정하잖아? 그러면 거짓이 돼. 그렇지. 반대로 말한 거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어. 그러면 부정하잖아?
그러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왜냐면 거짓이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느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또 해볼게요. Q라는 것을 2는 8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한다? 나 5학년 애들 요즘에 가르치는데 미치겠어. 미치겠어. 이거 2는 8의 배수이다를 맞다라고 그래. 아직까지 그 문장 해석력이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논술 물어본 게 너한테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봐봐. 너네도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2는 8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쵸, 거짓이잖아요. 그쵸?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걔를 부정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부정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는? 그렇지. 2는 8의 배수가 뭔 소리냐. 뭐가 8의 배수냐. 8의 배수가 아니다. 8의 배수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잖아. 원래 문장이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걔를 부정하면 참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와 부정은 서로 완전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 실력은 또 국어 실력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은 내가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떤 하나의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부정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나 부정했다. 이렇게 not P 라고 읽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끝에가 뭐뭐이다 라고 끝나면 얘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먼저 명제가 나왔다면 이거의 부정은 얘가 되겠죠. 서로 왔다 갔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정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는 부정이 뭐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내가 그 부정을 여기서 다 아예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겠네. 자, 그러면은 부정, 서로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얘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의 부정이 있어요. 모든의 부정은 어떨까요?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있죠? 모든의 반대되는 의미, 어떤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학생은 아니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의 또 반대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또는입니다. 수학에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그리고와 또는은 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크다의 반대는 뭘까요? 작다 같죠? 근데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잖아. 나는 너보다 키가 크지 않아. 그 말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작다의 부정은 뭘까요? 그렇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등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부정되는 반대되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명제가 x는 p보다 x는 3보다 크다가 있었다고 쳐봐. 이거 명제가 아니긴 하죠. 참 그쵸? x가 있으면 명제라고 안 했으니까 이런 참인 명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5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쓰겠죠? 너는 p, 너는 not p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니까 크거나 같다 되겠고요. 그리고 이다의 부정은 뭘까요? 이다. 이렇게 같다. 그렇지?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에 부정을 한 것에 참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명제를 내가 얘를 P라고 할게. 그럼 이 P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중요해. 왜냐? 얘가 참이면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거든. 내가 부정을 잘 판단을 못하겠어. 그러면 원래 명제를 참은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부정을 반대로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러면 1번을 부정해보자. 지원은 어떻게 말해야 돼? 그렇죠. 2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말은 뭐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2분의 1은 무리수다. 라고 좀 유식하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지. 뭔 소리냐? 유리수다. 얘가 참이니까 또 거짓이 되기도 하고요. 3번 갈게요. 지원아, 3원 6의 약수이다라고 했어요. 얘를 Q라고 명제 이름을 지을게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자체는 참인 거죠. 그럼 얘를 부정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not Q. 부정이 뭘까요? 그렇지.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여기도 뭐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는 유리수에 무리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만은 자 그럼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요. 얘를 R이라고 할게요. 명제 R. 그럼 정윤아, 얘는 지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누가 더, 걔가 더 그대, 웃기고 있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르트이는? 그렇지, 작거나 같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에서는요. 얘를 우리가 S라고 할게요. 그럼 S라는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거든? 걔를 부정해 볼게요. not S는 어떻게 해야 돼? 2 더하기 3은 6과 같지 않다.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또 참이 되는 것이겠죠. 잘하시네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정의, 그리고 정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의, 정리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정의는 뭐냐면 용어의 뜻이야. 뭐뭐란 뭐뭐뭐다. 이렇게 너네 이등분 삼각형이란 뭐죠? 그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게 정의야. 근데 이등분 삼각형에 성질이 있잖아. 두 변이 같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뭐가 있어요? 두 각이 같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등분 삼각형은 두 각이 같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정의일까요? 정리일까요? 근데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뜻풀이에요. 정의는 뜻풀이. 그러니까 뜻을 풀어주는 것이다. 딱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등분 삼각형이란 이렇게 했다. 정의를 써보면은 걔는 두 변이 같은 삼각형. 말 자체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두이 같을 등 변.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성질이 있어요.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 이등분 삼각형은 이렇게 두 변이 같은 애들을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성질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두 각이 같다. 요거는 정리가 되는 거죠. 정의가 아니고. 자, 이런 거를 예를 들어볼까? 내가 옛날에 이름이 선미였어. 지금은 민주인데 이름 개명한 거거든? 선미. 자, 이렇게 됐어요. 강선미. 착하선의 아름다움을 믿자야. 미치겠지? 그래서 바꿨어. 민지를 바꿨어. 근데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뜻풀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착하고 아름답다야.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 사람은 착하고 아름다워. 근데 이 사람의 성질이 있잖아. 성질 뭐 있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허스키하다, 목소리가. 성격이 급하다. 애교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성질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거는 정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뜻풀이는 딱 하나만 이거란 하고 얘를 딱 뜻풀이 해주는 게 정의고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등분 삼각형은 얘밖에 없어요.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성립하고 또 이것도 성립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정의로부터 정리까지 갈 때 뭐가 필요하냐? 증명이 필요해요. 그때 쓰는 게 증명이죠. 이렇게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증명했었냐면은 한번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증명했었거든요. 자, 봐봐라.
이등변 삼각형이 뭐라고 했죠? 원래 정의가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두 변이 같은 거는 정의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역선을 쭉 그어가지고 그어주면은 얘랑 얘랑 합동이 된다. 합동 조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합동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랑 얘랑 같아진다. 합동이니까 겹쳐진다. 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각이 같아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증명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증명이요. 한 500 몇 가지가 된대요. 우리는 그중에 교과서에서 3, 4가지만 배웠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왜 성립하는지. 근데 그렇게 증명, 여러 가지의 증명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사실, 팩트를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부터 정의는 딱 하나씩만 있고요. 뜻풀이 뭐뭐란 무엇이다. 뭐뭐란 뭐뭐이다 라고 뜻풀이를 해놓은 거고 그걸로부터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다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정리를. 1번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말은 뭐다? 지원아 이게 정의일까요? 정리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말이 되는 게 봐봐. 말은 뭐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말은 뭐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맞아요. 말은 뭐를 뜻풀이 해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정윤아 얘는 막꼭지가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얘는 뭘까요? 정의일까요? 정리일까요? 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꼭지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꼭지각이란이라고 했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라고 해야죠.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누가 물어봤어. 야, 막꼭지각이 뭐야? 그럼 막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아. 그러면 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막꼭지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같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막꼭지각의 정의는 막꼭지각이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마치 키싱, 구라미처럼 뽀뽀, 쪽하는 열대어처럼 이렇게 그렇게 말해줘야지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그 애의 성질인 거지. 성질, 증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성질. 왜?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해봐. 그럼 이쪽도 180-A일 거 아니야. 일직선이니까. 이쪽도 180-A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정의와 정리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의 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될 때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란 말은 뭐였냐면은 저번에 이런 거 있었어. 만약에 4는 8의 약수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명제가 되죠. 무슨 명제지? 참이 명제거든. 이건 참이 명제야. 그래서 얘는 명제다. 4는 정말 8의 약수 아니냐 해서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x는 8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가 보세요. 1은 8의 약수이다. 참인가요? 이럴 땐 참이 되는 거죠. true. 3이 들어가 보세요. 3은 8의 약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이거든요. false, f. 이렇게 따라서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명제가 되지 않아요. 얘 명제가 아니야.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왜? x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명제는 아니고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원래는 조건명제라는 말도 붙었었는데 그냥 조건이라고 하면 돼요.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럼 저번에 명제를 이렇게 P 이런 식으로 붙였었잖아요. 제목을 소문자로 붙였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조건도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X에 따라 좀 막 달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써줘요. 우리 메일을 받을 때도 거기에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첨부 파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첨부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X가 써 있다는 얘기는 X에 따라 달라지는 식이다라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마치 방정식 같은 느낌이죠. fx 이렇게 써 있으면은 함수가 뭐 2x 더하기 3 이렇게 x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p만 써 있는 게 아니라 px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어떤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이구나라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조건은 이제 이런 조건은 x가 들어있으니까 px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p라고 붙이기도 해요. 그냥 p다 라고 붙이기도 하죠. 아무렇게나 붙여도 돼요. 난 x가 있으면 강조해도 되고 뭐 그냥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식은 위의 식과 엄연히 다릅니다. 명제가 아니거든요.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제가 아니라 조건. 조건에 따라 다르다. x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된다라고 할 때 얘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으면은 x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될 때 우리는 그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조건을 나타낼 때 대체로 x를 쓰기도 하고 x를 언급하지 않아도 혼동이 없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PQ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뭐 y를 쓸 수도 있고 z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3개.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 조건 x제곱과 x가 같아지는 수는 누구냐? 제곱을 하고 자기 자신이 같은 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들어가야 참일까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참일까요? 0은요? 1은요? 네, 0도 되긴 하죠. 0의 제곱과 0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은 x에 따라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x값에 따라 조건 px의 참, 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얘 아니면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p 마이너스 1은 어떨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거짓이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이 같냐 이런 얘기인데 같지 않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한마디로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은 p 마이너스 1은 뭐다?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아 p 0은 어떻게 돼요? 참이죠. 제곱하고 0하고 같으니까요. 그럼 정윤아 p 1은 뭐예요? 참 이렇게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요. 조건이 있죠. 그러면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걔네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걔네들을 참이 되게 하는 거를 라지 P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 해집합인데요. 여기서는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집합은 대체로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집합이니까. 그리고 원래 조건은 소문자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리집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들의 모임인데 p는 x들의 모임이다. 근데 어떤 x냐? 일단 전체에는 있어야 되고요. 전체에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px 이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참이 되게 하는 px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px가 참이 되는 그런 x들을 모아놨다. 한마디로 해집합이죠. 근데 반드시 전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아까 같은 경우도 마일 0, 1 중에서 그 중에서 참이 되는 애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풀었던 이 문제를 보면은요. 하나의 px가 있었어요. 여기에 진리집합 p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구누구 두면 될까요? 그렇지. 진리집합이 0하고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만약에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주면은 P는 X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어떤 X냐? X는 전체에는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답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PX를 참이되게 하는 PX가 참이라는 얘기는 X제곱이 X가 되게 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X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직접 풀 수도 있습니다. X제곱은 X가 몇 차 방정식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직접 푸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하고 X를 넘어가라고 해. 그럼 묶어. 그럼 해가 뭐뭐 나와? 0하고 1 나오지. 근데 0하고 1이 전체에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답을 쓰는 거지. 그래서 0, 1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그런 X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바늘과 실이랑 같아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X가 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게 명제랑 달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X의 값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 참이 되는 애들 모아주고 싶잖아. 그래서 예쁜 애들만 모아라 해서 진리집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진리집합. 아직 잠이 안 깼나 봐. 글씨를 못 쓰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바늘과 실 하나가 조건이 딱 결정되면 무조건 얘는 결정돼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잖아. 이렇게 실을 꿰놨다고 치면은 이렇게 바늘이 가는 동안 실이 막 따라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으면 진리집합은 반드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답은요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답을 할 거야. 근데 PX라는 조건은 얘를 만족해야 돼. 얘 인수분해 되죠? 얘 해를 뭐뭐 가질까요? 1하고 2를 가질 거 아니야? 근데 1하고 2가 전체에 있어요? 있죠? 그럼 걔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모임은 1, 2가 있다. 이렇게 진리집합 하나를 썼고요. Q는 제곱이 마이너스 2 했을 때 0보다 작은 걸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애들의 모임이에요. 자, 누가 있을까요? 누구야? 1하고요. 또 있나요? 없으니까 그냥 1만 있다라고 이렇게 진리집합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지. 만족하는 X를 모아주시. 전체 집합이 정수래요. 정수가 뭐니? 어떤 수가 정수일까요? 전체 집합이 정수래. 전체 집합이 정수들만 모아놨다. 그럼 정수가 어떤 애들이 정수죠? 유리수가 아닌 수가 정수예요?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인데? 루트 3 이런 거. 정수가 뭔지 몰라요? 자연수만 정수는 아니고 자연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정수는요 외우세요. 이거는 아주 상식입니다. 정수 깜짝이에요. 유리수가 아닌 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무 말수야. 아무 말수. 자연수가 일단 뭐예요? 얘들아 그건 알겠지. 내추럴 넘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수 있죠?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자연수입니다. 그럼 정수는요 이 자연수도 있고요 양의 정수도 있고요 양의 정수가 곧 자연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1, 2, 3, 4도 있고요 그리고 0도 있고요 음의 정수도 있습니다. 음의 정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마일, 마이, 마삼 이런 게 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는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수예요. 그냥 정확한 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정수 외우세요. 자, 정수는 정확한 수입니다. 언니들 정확한 수.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0, 1, 2, 3, 마일, 마이 이런 게 정확한 수예요. 외우세요.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정수는 정확한 수다. 그러면 지원아 100도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0은요? 마이너스 100은요? 3분의 1은요? 루트 3은요? 네, 정수가 뭔지쯤은 알아야죠. 지금 우리가 자연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연수는 1, 2, 3 조건에 나옵니다. X가 자연수일 때 이러면 너가 자연수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X가 정수일 때 그러면 아 이런 애들이 정수구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정수예요. 정확하잖아요. 얼마큼 더? 정확합니다. 딱딱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바로 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자, 전체가 정수래요. 그러니까 댕댕댕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등등등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런 애들이 다 정수 전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수만 답을 하셔야 돼요. 분수나 소수, 루트 안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P의 지르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1번에서는 조건 P 그냥 X를 생략했어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넘겨 도 되고 안 넘겨도 되고 빼기란 게 0이다. 자, 누구누구 있을까요? 1하고 마이너스 1 있겠죠?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나와요. 따라서 지르집합 P, 라지 P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냥 둘 다 있나요? 네, 있으니까 써주시는 거죠. 요게 1번 답이에요. 2번은 절대값이 1이래요. 절대값이 1이라는 누가 있죠? 네,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는 P가 절대값이 1인 수들의 모임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참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은 똑같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3번 요거 방정식 풀면은요 해가 뭐가 나올까요? (2x제곱) x-1은 0인데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2x 하나 x 하나 1,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 뭐가 나와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둘 다 지금 진리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전체는 무조건 정수만 답이에요. 따라서 정수 안에서만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의 P는 그럼 뭐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만 원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4번은 제곱한 게 지금 4번이에요. 제곱해서 2 더하면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제곱을 하면 일단은 양수나 0이 돼. 근데 2까지 더했어. 그러면서 0보다 크게 되는 x의 값을 물어봤어. 뭘까요? 모든 정수가 다 되는 거죠. 실수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전체니까 정수 다 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조건지시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x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x는 정수다. 정수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x가 x는 모든 수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수에는 분수나 소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루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수는 아니고 이 전체가 정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정수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이란 말을 빼고 정수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 전체라는 얘기니까요. 5번이요. 제곱해서 1 더하면 음수 나온다. 만족하는 건 뭐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누구를 제곱해서 1 더하면 음수 나오니? 없죠. 그러면 진리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공집합이지. 근데 여러분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썼던데?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이라는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만족하는 원소가 없을 때. 알겠죠?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부정할 거예요. 저번에 했었고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하나의 P가 있을 때 그걸 부정하면은 not P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서 P가 아니다 라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X가 첨부된 데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뭔 말이냐? 전체를 줘요. 전체는 1, 2, 3, 4 5, 6이다라고 주고요. PX를 줘요. PX는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써볼게요. 약수이다. 자, 그럼 이걸 부정할 수 있거든요. not PX. 문장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뭐뭐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말미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참이야? 1, 2, 4죠. 여기는 1, 2, 4가 들어가야 참이에요.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참일까요? 누구는 4의 약수가 아니다. 3, 5, 6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애는 진리집합이 뭐야? 누가 들어가야 참이야?
1, 2, 4가 되고 밑에 거는 누가 들어가야 참이에요? 3, 5, 6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집합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얘가 스몰 p야.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돼요? 라지 p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 전체에서 얘를 뭐 한 거예요? 뺀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전체 마이너스 p예요. 전체 마이너스 p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얘를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진리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진리집합이 있다는 거지. 아,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진리집합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으면은 그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바로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야 참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긴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따라오는 진리집합이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조건이 만약에 p야. 그럼 진리집합이 p야. 얘는 그런 애들 모아놓은 애들 p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조건을 부정했어. 나 p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참이 되는 애들은 집합이 어떻게 될까요?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요? 아까 4의 약수이다에는 1, 2, 4, 4약수가 아니다에는 3, 5, 6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런 집합, 조건에는 진리집합이 따라오니까 이 부정에도 진리집합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가지고 우리가 놀 거예요. p라는 조건이 3의 배수래요. 그러면 1번 부정을 구하래요. 부정. 일단 p가 있으니까 나 p를 구해보자. 그럼 나 p는 뭐야?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아니다. 뭐뭐시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일단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 그 나피의 진리집합 물어봤거든요. 여기 누가 들어가야 참이에요? 누가 들어가야 참일까요? 네, 3의 배수가 아닌 애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5, 7, 8, 10.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 P에서 라지 P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지 P는 뭘까요? 369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얘는 한마디로 P의 뭐라는 얘기죠? 여집합이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을 부정하고 그 부정의 진리집합은 바로 여집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요. 전체를 내가 1, 2, 3, 4, 5, 6, 7, 8로 할게. 이렇게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중에서 내가 학생을 뽑으려고요. P라는 조건은요. 4의 약수예요. Q라는 조건은요. 6의 약수예요. 6의 약수?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잡았죠? 조건을 얘들아 보통 P, Q, R, S 이렇게 등등 많이 써요. T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P, Q라고 조건을 두 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있잖아. 둘 다 만족했으면 좋겠대. P and Q. 이 대학교에서는 내신도 1등급이 나와야 하고 수능도 1등급이 나와야 한다. 둘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P and Q입니다. 둘 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X는 뭐도 돼야 되고 4의 약수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도 돼야 되는 거죠? 6의 약수도 돼야 돼요. 그럼 누구누구죠? 엄청 까다로운데 1, 2가 되겠죠? 1, 2. 얘는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니야. 요즘에 애들도 많이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내가 뽑기로 하겠다. 내신이 1등급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수능이라도 1등급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5할입니다. 5할은 적어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적어도 하나.
얘는 둘 다. 반드시 만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하나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뽑는 학생 X는 4의 약수이거나 또는 6의 약수 되면 되거든요. 그럼 누구 누굴까요? 얘네들은. 뽑히는 애들이. 1, 2, 3, 4, 6이 되겠죠. 누구만 빼면 되는 거죠? 5번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을 연결할 수 있는 거지. 뭐와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걔네들의 진리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진리집합은 P라고 할게. 뭐죠? 1, 2, 4가 되겠고요. 얘는 진리집합 Q라고 할게요. 뭐죠? 맞아요. 아까 얘는 뭐라고 했죠? 1, 2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고 했죠?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를 P와 Q의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1, 2를? 교집합입니다.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P하고 Q의 합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P and Q라고 조건이 주어지면은 교집합이 진리집합이구나. 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P or Q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P와 Q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약간 더 확장했다고 할까? 조건이 그냥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둘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확장을 했을 때 그때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니네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P and Q가 있었어요. 이걸 한번 부정해 보려고 해요. P and Q를 부정하자. 부정을 하는데 우리 저번에 부정한 거 저번에 좀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얘를 부정할 때는요. 이 낫이 분배돼요. 마치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낫이 분배가 되거든? 그럼 뭐냐? not P 그리고 and는 or가 돼요. or 그리고 얘는 not Q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부정은 그런 거예요. 얘를 부정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뭐였냐 얘가 예를 들어서 앞에가 4의 약수 이거나 그리고 6의 약수 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근데 걔를 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부정하면은 4의 약수가 아니거나 and는 or로 바뀌어요. or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분배되니까요. not이 분배돼서 4의 약수가 아니거나 or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P and Q가 아니라 P or Q도 될 수 있거든요. P or Q를 만약에 이 조건을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 하나만 부정할 수도 있죠. 아까 4의 약수이다를 부정하면은 4의 약수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를 연결해서 얘 또는 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얘를 부정하면은 얘도 분배됩니다. 이렇게 그럼 정의란 뭐가 될까요? 불러보세요. 나 P and not Q가 되겠죠. 자, 이것도 굳이 써보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의 약수이거나 또는 6의 약수였어. 뽑는 조건이. 근데 그걸 부정하면은 4의 약수가 아니고 and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정은요. 자, 그럼 부정을 다시 거꾸로 묶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ot P or not Q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물결치고 여기도 물결치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얘를 왠지 인수분해하는 기분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거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지연아, 이 안에 누가 들어가면 좋겠니? 어머나, 너무 잘하셨다. 자, 이번에는 not P
and not Q였어요. 그럼 정윤아, 누군가 뭘 뿌렸나 봐, not을. 이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볼 거거든요. 자, 진리집합. 아까는 귀엽게 그냥 두 개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해보도록 하려고요. 여기다가 Q를 더 낄게요. Q라는 진리집합이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Q라는 진리집합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쟤를 참으로 하게 하는. 그럼 not Q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진리집합이 뭘까요? Q 여집합이 되겠죠. 그쵸? 얘네들을 한번 AND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로 연결시키고 아니면 OR로 연결시키고 한번 해볼 거야. P, AND, Q 라고 했어요. P, AND, Q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P와 Q의 네, 공통이니까 교집합입니다. 이번에는 P 되거나 또는 Q가 됐으면 좋겠대. 뭘까요? 네, P 합집합 Q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 듣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P, AND, Q의 부정이야. 그러면 요거까지 합작을 해야 돼. 너네가 체크할 게 얘하고 보면서 진리집합을 상상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안쪽이 뭐죠? 와, Q의. 아니, 일단 AND는 교집합이죠. AND는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not이니까 뭐예요? 여집합을 붙여주시면 되겠지. 예,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네,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not은 여집합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또 조건이 있고 진리집합이 실처럼 따라올 텐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P, OR, Q를 하고 P, OR, Q를 했어요. 그리고 부정을 했어요. 그럼 정윤아, 얘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P와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원아, 이거를 뿌릴 수 있다고 했죠? 낫을 뿌려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마이너스를 안 뿌리고 묶어놔서 답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뿌린 다음에 답을 해도 되고 둘 다 답이 똑같거든요. 만약에 전개하라 그러면은 뿌려야 되겠지만 얘를 한번 뿌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잘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가 뭘까요? 맞아. 얘가 뭘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OR은 뭐였죠? 맞아. 이렇게.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얘네 둘은 어떻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집합 얘네 둘이 어떨까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은지 봐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알간 모르간 법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윤아, 얘를 한번 분별해 보시겠어요? 낫을? not P, and not Q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써보세요. 얘가 뭐죠? 그렇죠. and는요? 그렇죠. 얘는요? 맞아요. 근데 얘네 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얘네들이 원래 조건이 같고요.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합이 교화되면서 여집합이 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드렸냐? 조건과 진리집합을 다 해드렸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 거기에 따른 모든 진리집합. 외우셔야겠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되는 사례를 또 그 밑에 이제 얘가 나와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로 그건 대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체크 문제지만은 엄청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막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라고 했거든요.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 자, 1번에서 말이야. x가 0 또는
x가 1이야. 이게 p고 이게 q야. p or q죠. p or q예요. 얘를 부정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a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x는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얘를 부정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두 개는 완전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부정까지 내가 썼으니까. 얘를 부정하시오. 그러면 크게 보면은 P or Q야. 근데 부정하면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반대의 의미를 적용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만의 반대는 그리고. 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이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요. 2번은요. 3개나 돼요. 3개. 그래서 2번은 2번은 P and Q and 얘는 또 and라고 썼네. 통일 좀 할게요. 이거라고 쓸게요. 이거 and Z는 3이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부정해야 돼요. 2번의 부정. 자, 그러면은 P and Q and R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또 뿌려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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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R. 해서 1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2이다의 반대는 아니다. 얘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3이다의 반대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의 반대는 OR, OR. 이렇게 써주면은 2번의 부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근데 3번하고 4번이 아주 중요하거든? 자, 3번하고 4번은 그냥 좀 감각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3번을 똑같이 분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자, 얘는 먼저 이쪽부터 쓸 수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죠? 크거나 같아요. 또 이쪽을 쓸 거야. x는 2보다 어떻죠? 작아요. 이 연결을 얘는 and로 했을까요? or로 했을까요? and로 한 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법이잖아요. x는 되게 까다롭게 선별한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and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풀어야 돼. 둘이 너무 꼭 붙어 있어. 둘이 너무 사랑해. 그럼 이 둘을 찢어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정 안 한 거예요. 부정 안 하고요. 그냥 얘를 풀어서 설명한 거지. 마치 얘가 C라면 얘는 수필이야. 얘는 C. 간단하게 함축되어 있어. 딱 이 한 줄만 읽어도 감동이 밀려와. 역시 C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모르겠어?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수필을 쓴 겁니다.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오로 바뀌셔야 되죠. 얘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뭐라고 했죠? 작다. 오, 나이스. x는 작다. and의 부정? or. 작다의 부정?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연이 얼른 답을 보고 있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를 찢어놔야 돼. 우리가 지포를 통째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지포를 쫙 찢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찢어야 돼. 근데 그때 연결될 때 여기를 OR로 쓰면 안 돼. 여기를 OR로 쓰면은 수 전체가 나온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인 거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and로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찢어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부정을 하는 거죠. 왜? 문제에서는 부정을 말하라고 했거든요. 이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를 부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찢어놓은 다음에 부정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and는 or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뭔지 볼게요. 마일과 이 사이에 살고 있었어. 저는요 활동 범위가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일 들어가고 이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원래의 조건인데 이걸 부정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다 말하는 거야. 얘를 빼고 나머지 다. 얘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원래 있던 거 빼고 나머지 여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하시는 분도 계셔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지, 수직선을. 응? 뭐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그럼 걔를 부정하면은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같거나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머릿속에서 요 이빨 하나만 싹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냐? 한번 답을 보면은 부정한 답은 2보다 같거나 크고 1-1보다 작은 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부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어떤 수의 범위가 나와가지고 그 수의 부정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를 뺀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1번, 3번 이해되시나요? 3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풀었으면 좋겠고. 4번 해볼게요. 얘는 이미 찢어져서 나온 오징어포야. 보통은 통째로 나오는데 얘는 이미 찢어져 갖고 나왔잖아요. 얘 또는 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하래요. 얘를 부정하면은 아니다, and 아니다 하면 되거든. 얘 뭘까요? 작다의 부정. 커나 같다. OR은 and 크다의 부정. 작거나 같다. 얘 그냥 놔둘까요? 정리할까요?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만족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투정확 같은 조건이 두 가지 같거든? 근데 걔를 정리해서 말하면 0과 1 사이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훨씬 좋은 거죠.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and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or는 정리 안 해요. or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인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말을 합니까? 하지만 이거의 부정이다 보니까 얘는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거지. 봐봐. x가 0보다 작다. 원래가 그랬어. x가 0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컸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였단 말이야. 저는요. 여기하고요. 여기였어요. 근데 그러면 부정은 뭐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남게 되는 거죠. 0과 1 사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직선, 이 위에 거야 뭐 쓰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 범위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가 원래였어. 그러면 부정하면은 가운데 0과 1 사이가 되는 거지. 그 이유가 P or Q의 낫은 아니다, 아니다, and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 4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네요, 재밌어요.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예요. 그리고 P를 줬어요. P는 8의 약수입니다. Q는 소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0.3 이런 게 아니라 약수가 두 개인 소수.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 물어봤습니다. 일단 P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P, 8의 약수예요. 그럼 뭐가 있죠? 1, 2, 4, 8. 참이 되는 애들을 모아 놓으시고요. Q는 소수래요. 소수가 뭐 있습니까? 2, 3, 5, 7이 있어요.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1번에서 나피래. 나피의 진리집합은 뭐죠? 피의 여집합으로 일단 표시하면 더 좋겠죠? 그럼 전체에서 1, 2, 4, 8 빼래. 그럼 뭐다? 감사합니다. 3, 5, 6, 7이에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거래요. 자, 얘를 한번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정윤아, 나피는 뭘까요? 집합으로. 이거네. 한마디로 피 여집합. 자, 또는은 뭘까요? 네? 또는은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일까요? 합집합이죠? 합하는 거고요. Q는 뭘까요? 말 그대로 Q. 그러면은 P의 여집합 이거하고 Q하고 얘하고를 합하는 뜻이에요. P의 여집합과 Q를 합하라고 했어. 정윤아 좀 불러보세요. 얼마일까요? 네, 6도 있지 않나요? 네, 2, 3, 5, 6, 7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3번. P 그리고 not Q예요.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먼저 표현하는 거야. 자, 지원아, 얘를 어떻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머나 잘한다. 나이스. 인 거죠.
그럼 교회 여니까 또 뭐로도 할 수 있죠. 뭐로 할까요? 그래도 괜찮겠지. 왜냐면 Q 여집합 구하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냥 P에서 Q를 빼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 빼봐. 1, 2, 4, 8에서 2, 3, 5, 7 있으면 빼는 거야. 그럼 누구 남을까요? 나이스. 이렇게 해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명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명제를 만들어 보자. P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X는 4의 약수이다.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여기 누가 들어가야 참이에요? 1, 2, 4가 들어가야 참입니다. 조건이에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자, Q라는 게 있는데 얘는 X는 8의 약수이다가 됐어요. 얘는 조건일까요? 명제일까요? 이게 조건이에요. 둘 다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얘는 조건입니다. 얘도 조건이에요. 둘 다 명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만으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면으로 연결할 겁니다. P 이면 Q이다. 아까는 P OR Q, P AND Q 이렇게 했었죠. 그건 새로운 조건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P OR Q도 그렇고 P AND Q도 그렇고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였어. 하지만 얘는 명제가 돼요. 이면으로 연결하면은 P이면 Q이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참 거짓 이런 거 판별하는 거 많이 했었어요. 이건 뭐냐?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4의 약수이면 여기가 이면이니까요. 이면으로 연결할 거예요. 이면 8의 약수이다. 요거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4의 약수이면 그 수는 반드시 8의 약수이다.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이면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되었어요.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이 됩니다. 왜냐면은 4의 약수 모두 반드시 한번 넣어보세요. 반드시. 8의 약수냐? 4의 약수 다 8의 약수 되거든요. 1, 2, 4.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면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조건과 조건이었었는데 명제가 되지 못하는 애들이었죠. 근데 이면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는 문장을 만들었더니 걔가 명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진리집합이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예를 들어 진리집합 P는 뭐죠? 1, 2, 4. Q는 뭐죠? 누가 더 큰 거죠? Q가 더 커져. 그래서 얘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빠져나가는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일 땐 얘들아 두 줄로 표현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두 줄로. 이렇게. 참일 때는 몇 개의 줄로 표현한다? 두 개의 줄로 표현합니다. 그럼 만약에 한 개의 줄로 표현된 건 뭐냐? 아직은 잘 모를 때, 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고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 줄이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한 줄이어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참으로 내가 판명한 거는 두 줄로 표현해 줍니다. 확실하게. P이면 Q이다. 이건 무조건 참이다 라고 할 때는 두 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꿔볼게요. Q이면 P이다로 가보자. 얘를 갖다가 앞뒤를 가정과 결론을 바꿔가지고요. Q이면 P이다로 한번 가볼게요. 그 말은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가 되는 거잖아.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거 참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이에요. 명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명제 됩니다. 명제이고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왜? 뭐가 안 되죠? 그렇죠. 8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 반례라고 합니다. 안 되는 예, 반대가 되는 예 해가지고 8이 있다. 8은 8의 약수지만 4의 약수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보세요. 진리집합의 관계가
얘는 1, 2, 4, 8인데 뒤에가 오히려 1, 2, 4가 돼서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지 않나요? 포함이 되지 않죠. 여기서 1로 가진 않잖아요.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참이 아닙니다. 참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거주시는 거죠. 두 줄로. 확실하게 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고서 거주시면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제를 만들었을 때 걔네가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뒤에가 더 큰 집합이어야 해요.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참일 때 두 줄로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앞에가 뒤에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진리집합이 이게 참이 아니라 거짓이야. 거짓이면 이렇게 거주겠죠? 그 말은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야 앞에 있는 게 다 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그게 67쪽에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앞이 커야 되죠? 자, n이 짝수이면 n은 4의 배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얘는 거짓입니다. 반례가 누구 있을까요? 네. 이 같은 거 보세요. 2는 짝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앞에 있는 짝수는요. 누구누구 있죠? 집합이? 2, 4, 6, 8 이런 애들이 있는 것이고요. 뒤에 4의 배수는요? 그러면 앞이 커요? 뒤가 커요? 앞이 더 크죠? 그러면 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뒤가 무조건 더 커야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갈게요. 2번은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윤아,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인가요? 지금 정사각형이면은 내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도 같은 거예요. 정사각형이면 내변도 같고 내각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마름모입니까? 라고 했는데 마름모는 내변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정사각형은 내변도 같고요. 내각도 같거든요. 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얘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얘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공통점이죠.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는 각만 잡아주는 애들이죠. 그리고 오마이갓 마름모가 있어요. 이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둘 다 만족하는. 각도 같아야 되고 변도 같은 그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이면은 마름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관계예요. 어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요. 진리집합이요.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Q이면 P까지도 안에 참이라고 쳐볼게요. 이것도 참이야.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Q가 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참이 되어주니까 화살표를 둘 다 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진리집합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P는 X제곱이 1인수들의 모임이야. Q는 절대값이 1인수들의 모임이야. 어때? 어떻게 완전 똑같죠? 위에도 얼마죠? 밑에는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조건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것도 참이고 오는 것도 참이다. 그 말은 제곱한 게 1이면 절대값도 1이야. 반대로 절대값이 1이면 제곱한 거 1이야 하고 가는 것도 참, 오는 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진리집합 두 개도 완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었어. 그 말은 P가 Q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누가 더 커요? 앞이 커요? 뒤가 커요? 범위가 더 넓은 데가 어디예요? 뒤? 그럼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조건에 대해서 조건과 조건을 이렇게 줘요. 일단 P2 자체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시키면 가정과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명제가 되거든요.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데 그 명제 중에서 참인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참이 되려면은 P이면 Q이다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누가 더 커야 돼요? Q가 더 커야죠. 이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애가 다 일로 들어가야 참이지. 강물이 바다에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했습니다.
뒤에가 무조건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여되는 거지. 예를 들면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런 거. 무조건 참입니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8의 약수가 더 크기 때문에. 8의 약수는 4의 약수를 다 포함하고 있나요?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앞에는 1, 2, 4, 얘는 1, 2, 4, 8. 그러니까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뒤에가 더 커야만 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P가 뭐냐? P는 XZ랑 YZ가 같다면 Q는요, XY가 같다 이거거든요. 어때요?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Z랑 YZ가 같으면 두 개는 무조건 XY는 같다. 맞아요? 아니에요? 항상 참일까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요거 아닐 수도 있어요. Z가 얼마일 때죠? Z가 0일 때. 그렇죠. Z가 0일 때 꼭 같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얘가 거짓인데 그 거짓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 P가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X랑 Y랑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이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봐. XZ-YZ는 0이다. Z를 묶어요. X-Y는 0이다. 그러면 Z가 0이거나 아니면은 X랑 Y랑 같거나. 이해되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해 보잖아. 얘는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이거 또는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앞이 커, 뒤가 커? 앞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얘를 얘가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걸 물어봤으니까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발례를 들 수 있겠지. 얘들아, 거짓이면 발례를 드는 거거든? 안 되는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Z는 무조건 뭘 잡아야 되는 거죠? Z는 무조건 0 잡아주는 거고요. X랑 Y랑은 같게 잡는 거야, 다르게 잡는 거야? 다르게 잡아야지. 그래야 안 되는 얘가 될 거 아니겠어?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 곱하기 0은 얼마죠? 0. 2 곱하기 0은 얼마야? 같긴 하지. 곱한 값은 같긴 해요. 하지만 1하고 2가 같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발리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거짓입니다. 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2번. 2번에서는요. 좀 이거를 찬찬히 좀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2번은 P가 갈수록 커진대. 왼쪽에 있는 P는 X는 Y보단 작고 Z는 제일 크다. 그렇다면은 과연 Q, XZ가 YZ보다 그럼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YZ가 이런 순서로 커지고 있다고 하면은 XZ는 YZ보다는 무조건 작다. 맞나요? 틀려요? 네, 왜 틀리죠? Z가 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전부 다 0보다 작을 때 있잖아. 얘가 마일, 마이, 마사 이럴 때 발려 들면 되거든요. 잘 보신 게 X가 더 작다고 해서 지금 X보다는 Y가 좀 작긴 작아요. 이렇게 보세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Z 곱한 것도 작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곱해지는 Z가 음수가 되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진짜 발레를 들어주는 거야. 얘는 거짓이에요. 잘 생각하셨고 X는 제일 작은 음수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발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가정은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가정은 성립하게끔 내가 잡았고요. 곱해보세요. X랑 Z 곱하면 얼마예요? X랑 Z인데요.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4가 되고요. Y랑 Z 곱하는 거예요. 이 따라서 성립하나요?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해볼 거고요. 거짓인 거는 발레를 들고 참인 거는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해? 이런 식으로. 자, 봐라. 뒤에가 더 넓지 않냐? 라고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지금 그러면 거짓이었고요. 3번. P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인 x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x는 0과 4 사이일 것이다 라고 했거든. 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x값 상상할 수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1이랑 3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0과 4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원아? 아닐 거예요. 뭐가 아니야? 1하고 3인데 1하고 3이 0과 4 사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일. 당연하지 참이죠. 네,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해? 자, 얘는 1,3이에요. 그냥 1, 3. 딱 두 개예요. 뭐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요. 근데 얘는요, 0과 4 사이예요. 그래서 0과 4 사이니까 0과 4 사이 해가지고 이 안에 거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두 개밖에 없지만 얘는 다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0하고 4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1하고 3은 그 안에 있잖아. 얘는 딱 두 개, 얘는 무수히 많은 거. 이렇게 돼서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참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생각해도 얘를 만족하는 x값 1하고 3은 0과 4 사이 맞잖아. 1도 0과 4 사이, 3도 0과 4 사이.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4번, 5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P는요. X랑 Y랑 더해서 2보다 큰 애들의 모임이래요. X랑 Y랑 힘을 합쳐서 더하면 2보다 큰 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드시 X는 1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반드시 1보다 Y도 커야 한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더해서 2보다 크면은 둘 다 1보다 크다. 무조건.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거짓이긴 한데 반례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되는 애. 근데 조금 약간 디테일한데 마이라고 3은 아니에요. 왜냐면 마이라고 3은 이 자체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이보다 커야 돼요, 일단. 가정은 만족해줘야죠. 그럼 마이라고 3 말고 어떻게 잡을까요? 마이라. 그렇죠. 마이라고 4 잡으시면 되죠. 잘하셨습니다. 두 개 더한 건 이보다 커요. 반례 x를 마이너스 1 잡고 y를 4 잡아봐라. 그럼 무조건 얘는 성립한다. 하지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거짓입니다. 4번 넣어도 거짓. 이미 뭐 답은 여기 3번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긴 할 텐데. 이제 5번이요. 5번은 P가요. 4배하고 7 더한 거는 15보다 크다. 그렇다면은 과연 3배하고 6 빼면은 3보다 클 것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각각 x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야. 4x는 뭐보다 커? x는 뭐보다 커? 이거죠. x가 2보다 크면 얘는요. 3x는 뭐보다? x는 뭐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무작정 그냥 2하고 3이니까 얘가 더 크네요.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범위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2보다 큰 게 더 범위가 넓나요? 3보다 큰 게 더 넓나요? 2보다 큰 게 넓죠? 얘가 더 넓어요? 숫자는 3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 왼쪽에 있는 거는 2보다 큰 거고 얘는 3보다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원래는 지금 분위기가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얘가 일로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얘가 일로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야. 그럼 반례를 들 수 있어. 거짓이니까 반례를 들어라. 어떤 게 안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너네는 2보다는 크지만 3보다 안 큰 애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누가 있을까요? 2.5 같은 게 있는 거죠. 너무 예를 잘 들었습니다. 2.5 봐라. 그러면 2보다는 큰데 3보다는 크지 않잖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있어. 그럼 걔네들의 진리집합이 또 PQ가 있어요. 근데 명제가 얘가 참이래요. 얘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누가 참이냐? Q이면 not P. Q이면 not P가 참이랍니다. 참이라서 두 줄로 표현할게요. 그럼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요. 진리집합이 앞이 커야 돼요? 뒤가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얘 진리집합 누구죠? 얘 진리집합 누구예요?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이 크다는 거야? 뒤가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Q라는 집합은 있잖아. P의 바깥쪽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떤 P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P의 바깥쪽에 Q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따라서 전체 집합이 있고요. 왜냐면 지금 여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체가 있는 거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에서 어딘가 P가 있어.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P의 여집합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Q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P랑 Q랑 안 겹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은 P랑 Q랑 공통이 없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배웠어요. 공통이 없다랑 똑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너의 바깥쪽에 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림 이해되나요? 네, 이 그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한 거는 여기서 얘가 참이라고 한 거의 뜻은 이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Q의 여집합이면은 Q의 바깥쪽이거든요. 거기에 P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맞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자, 또 2번을 볼게요. 2번은 요거 뭐 빼기 뭐야? P 빼기 Q는 아니지. 요거 앞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2번은 지금 P의 여집합이 앞으로 있잖아요. Q.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되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뒤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빼기 뭐가 되는 거죠? Q 빼기 P예요. 그럼 얘들아, Q에서 P를 빼봐.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Q 자체가 다 나오죠. 무슨 공집합입니까? Q에서 혹시 P 원소가 있으면 빼는 거거든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Q 자체가 다 답이 되는 거죠. 지금 공집합이라니요. Q에서 P를 빼는 건데 겹치는 게 전혀 없는데 Q 자체가 다 답이 나오는 거지. 자, P랑 Q랑 겹치지가 않습니다. 언니들. P는 1, 2, 3이고요. P는 1, 2, 3이고요. Q는 4, 5예요. P에서 Q를 빼보세요. 뭐가 나와요? 1, 2, 3. P 자체가 나옵니다. Q에서 P 빼보세요. 4,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Q하고 P하고 전혀 공통이 없는 데서 Q 빼기 P를 하라 그러면 Q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공집합 아닙니다.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면 Q에서 혹시 P랑 공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는 건데 공통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은 Q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Q인데 그게 P의 여집합하고 똑같은가요? 안 똑같거든요. Q는 말 그대로 이 안쪽에 있는 게 Q고 P의 여집합은 P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P의 여집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Q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P의 여집합과 Q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3번이요. 3번은 P랑 Q랑 공통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P랑 Q랑 공통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것이고요. 4번이요. P랑 Q의 여집합을 합했대요. P랑 Q의 여집합을 합했어요. 지금 Q의 여집합은 이거 지금 하얀색 색칠한 거예요. 그리고 P는 이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Q의 여집합 맞는 거죠? 이것도 지금 맞는 거고요. 자, 5번. P 빼기 Q 했어요. P랑 Q랑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그럼 P에서 Q를 빼면은 뭐가 나올까요? P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앞에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을 때는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Q가 Q이면 나 P다가 참이니까 두 줄을 표시해놨죠. 얘가 참이기 때문에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다. 그럼 이 말은 그려보니까 P의 바깥쪽에 Q가 들어간다. 그 말은 겹치는 게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X는 실수예요.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 P하고 Q가 있어요. 근데 P는요 사이에 껴요.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이상 그리고 무조건 1 이하래요. Q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래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얘가 참 두 줄을 표시했으니까 참이잖아요. 참이 되려면은 그때 A의 값의 범위 물어봤습니다. A는 뭐 이상이면 되나요? 아니면 뭐 이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와 뭐 사이면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앞이 커야 돼요? D가 커야 돼요? 참이 되려면 D가 더 커야 되죠? D가 더 범위가 넓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더 범위 넓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죠. X가 크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요렇게 X가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다. 이게 바로 Q 진리 집합이에요. 거기에 우리 친구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근데 A는 알아 몰라 아직? 몰라. 1은 알아 몰라? 1은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을 고정하고요. A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A가 어디 있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착할 A를 보시는데요. 막 삐져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진리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늘이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칠해주면서 A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단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막 여기에 1보다 큰 뭐 2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 친절한 조건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그럼 이 A는 얼마를 넘을 수 없니? 마이너스 1을 넘을 수 없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데 는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둘 다 지금 는이 있죠. 빵꾸버가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에 붙어도 포함은 됩니다. 왜냐면 큰 애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라? 크면은 안전하지만 같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단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1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왜냐면 오른쪽에 1이 있으니까 너 1을 넘어가지 마라. 안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A의 범위를 물었으니까 얘가 답이에요. 어찌 보면은 너네가 요것만 쓸 수도 있어요. 왼쪽만 요것만 쓸 수 있지만 단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서 1을 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A가 마이너스보다 큰 모든 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100 같은 거 되고 1000 같은 거 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에 폭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D의 범위가 더 훨씬 넓은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이 모든이란 말과 어떤이란 말이 붙어요. 그럼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때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적에는 정말 말 그대로 다 돼야 돼. 그 진리집합이 다 돼야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어. 전체가 아니야. 그러면 거짓인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지름집합이 정말 다 되면 모든 수가 다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까다롭게 참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는데 한 개라도 안 되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면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걔는 거짓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했으면 정말 다 돼야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딱 다 되는데 온 세상 사람 다 되는데 딱 한 명만 안 돼. 그래도 그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이란 말은 좀 달라요. 어떤은 exist예요.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블라블라 라고 했을 때는 한 개라도 있으면 적어도 한 개라도 되면이라고 할까? 한 개라도 되면은 걔는 무조건 참이에요. 모든 게 다 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존재니까 exist니까 있다. 한 개라도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한 개도 없어.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죠. 어떤 S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하는 애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국어 실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잘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모든 X는 정말 다 돼야 참이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고 어떤 X는 이라고 했을 땐 하나라도 되면 참이고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정윤아 1번은요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죠.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제곱은 0이 아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제곱이 0이 아닐까요? 다 될까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안 되는 게 있죠. 누가 안 되죠? 그렇죠. 0이에요. 걔 하나만 안 돼요. 다 되는데 걔 하나만 안 돼요. 실수는요. 따라서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례를 들 수 있거든? 반례는 누구다? 0이다 라고 쓰면 완벽한 거죠. 2번. 이제는 어떤으로 시작하거든요. 어떤 x에 대해서. 그것도 양수래요. 이때 하나라도 양수. 이때 하나라도 양수. 뭐에 대해서? 제곱이 자기보다 작은 거. 있니? 양수 중에서. 양수 중에서. 제곱이 나보다 작은 거 있어요? 있죠? 뭐 있죠? 네. 분수기 분수인데 1보다 작은 분수. 1보다 작은 애들은 다 제곱이 작아요. 1이 기준이거든요. 제곱과 자신이 같은 거는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큰 수는 제곱이 무조건 크고요. 1보다 작은 수는 제곱이 무조건 작잖아요. 그럼 어떤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어떤 양수는 이거 성립한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 되는 거죠. 물론 근데 2는 안 되잖아요. 2는 안 되지. 2는 제곱이 더 크지.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있다는 얘기잖아. 존재한다. 이그지스트. 어떤은 이그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한다.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맞는지 모르겠네. 스펙 맞죠? 존재한다. 이그지스트 맞지 않나요? 네, 아무도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지. 참. 왜냐? 어떤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2분의 1 있잖냐. 제곱하면 얼마야? 근데 자신은 2분의 1이니까 더 제곱이 작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P의 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not P예요. 근데 앞에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해요.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요. 그거를 부정해라. 근데 왠지 이게 나처럼 보이니까 이거 빼고 이렇게 땡땡땡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 그럼 얘를 부정하잖아? 그럼 모든은 어떤으로 갈게요?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분배라고 할까? 일종의 영향을 다 끼치는 거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P를 부정하면 not P가 되거든요. 요식 이해되나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어떤 X에 대해서 명제, 조건 P가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 근데 요거를 부정하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더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얘를 부정하래요. 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X에 대해서는 존재한다. 어떤 애가 있다. 뭘 하는 게? 그렇죠. not P는 그냥 P죠? P가 성립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내가 뭐 만들겠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더라 라는 것을 부정해 보려고요. 그럼 정의가 뭘까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죠. P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는 어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은 모두 여학생이다 라고 지금 말했어. 맞잖아? 모두 여학생이다.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써볼게요. 지금 나한테 배우는 학생은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 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 여학생이다.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 이거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이거의 반대가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남학생이 하나라도 있는 게 반대예요. 왠지 이런 느낌이 들지.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의 반대는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이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남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남학생이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두 명 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남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뭐라고요? 트랜스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학생이 아니다라고 하셔야죠. 원래는. 또 진짜래 미치겠어. 하여튼 뭐 그렇단 얘기예요. 어떤 학생은 뭐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순 없나? 하여튼간 좀 약간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려면 그냥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거 어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제에 부정을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구들이 있거든. 임의의 X, 적당한 홀수 N, 어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연수 N 이렇게 물어봤는데 임의의 실수라는 말은 뭐랑 똑같냐면요.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X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똑같은 게 임의의 X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고를지 모르니까. 내가 너네 임의로 시킬 거야? 반 애들이 20명이야. 내가 임의로 시킬 거야? 그 말은 모두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랜덤으로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X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모든으로 해석하면 돼요. 약간 모든을 다르게 표현한 거니까요. 그리고요. 또 어떠한도 돼요. 어떠한. 어떠한하고 또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니? 어떠는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모든 경우잖아. 어떤 경우에도가 아니라 우리 한글을 좀 아니까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떤 X가 아니라 어떠한 X에도 성립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안 쓰는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전부 다 모든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적당한 X는 뭘까요? 적당한 X가 있대. 이거는 어떤 X랑 똑같은 거죠. 있긴 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어떤 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어떤 n에 대해서 이런 거고요. 어떤 홀수 n에 대해서 이런 뜻인 거고 이건 어떤 자체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모든이나 어떤을 표현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임의에나 어떠하는 모든이고 적당하는 그냥 존재하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부정해 볼게요. 1번은 뭐라고 했느냐? 모든 x에 대해서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대요. 얘를 부정할 거거든? 그럼 정의가 뭘까요?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맞아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참거짓 한번 판별해 볼 거거든요. 정윤아, 지금 위에 있는 부정하기 전에 문장이 있어요.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실수니까요. 모든 실수인데 내가 실수를 안 썼네요. 허수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은 0보다 커 나왔다. 어때요? 참이죠. 얘가 참이야. 그럼 부정을 했어. 얘는 부정이잖아. 얘가 만약에 피면 얘는 나피란 말이야. 그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부정은 뭐죠? 무조건 거짓이거든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 아프게 어떤 x가 있대. 근데 그 x가 제곱이 음수래.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거짓이야. 왜? 어떤 x는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치? 근데 제곱한 게 음수인 수 있어? 없잖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판단이 좀 어려워요 이러면은 부정한 게 판단이 어려우면은 원래 명제를 좀 보시면 돼요. 명제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거든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나 이거 너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원래 명제로 가셔서 판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은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입니다. P가 어떤 자연수 뭐 이런 건 붙여줘야 돼요. 자연수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곱은 늘 1보다 커나 같다. 지원아,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제곱한 건 늘 1 이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연아, 부정 한번 해볼까? 뭘까요? 어떤 모든. 그렇죠.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다? n제곱은 1보다 작다. 그거 제곱하면 1보다 작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그렇죠. 모든 애들에 대해서 1보다 작지는 않죠. 뭐 때문에 그러죠? 1이 있잖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어떤 n에 대해서 n제곱은 지워질까요? 지워지네. 자, 3번은요. 원래 명제를 피라고 하면은 어떤 홀수는 변함이 없어요. n에 대해서 홀수를 제곱하면은 짝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을 잘못 배운 거지. 야, 잘만 홀수 잡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짝수야.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이 붙어가지고 그래, 홀수 중에서 어떤 거 잘만 골라주면은 적당한 거 잘 고르면은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뭔 소리야. 홀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홀수 나오거든요. 이게 거짓인데 얘를 부정해 볼 거예요. 정윤아,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홀수 n에 대해서 n제곱은 홀수이다. 정윤아,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또 참입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4번. n 더하기 1 두 개 곱한 거예요. 걔네가 홀수인 짝수 n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또 써볼게요. 연속된 두 수의 곱이죠. n하고 하나 더 큰 n 플러스 1. 두 개가 곱해서 홀수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왠지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일까요? 모든 일까요?
이게 존재한다인데요.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거든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부터 쓰면은 어떤 n에 대해서가 되는 거예요. 의역하면은 어떤 n에 대해서 자연수죠, 참.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이런 식을 이렇게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한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홀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n하고 하나 더 큰 수 곱한 것은 홀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n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런 애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하고 하나 더 큰 수를 곱했을 때 걔네가 홀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무조건 뭐 나오죠? 짝수. 왜냐면 연속된 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연수 잡더라도 3 잡으면은 4 나오고, 4 잡으면은 5 나오고, 5 잡으면은 6 나오고, 항상 짝수는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속된 수는요,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래요. 그럼 부정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자연수. 그렇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n 곱하기 1이 뭐다? 짝수. 짝수이다. 요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거짓인데? 참일. 예,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든 자연수잖아요. 다 돼요. 연속된 수의 구분이요. 둘 중에 하나 짝수 있습니다. 1, 2, 2, 3, 3, 4 다 되잖아. 등등등. 모든 애들, 안 되는 애들 없죠? 예, 따라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또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항상 모든 뭐에 대해서 띠리리, 어떤 뭐에 대해서 띠리리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런 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그 말은 어떤 n에 대해서는 그게 성립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의역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n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